전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전국은 지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모입니다. 요즘은 매일이 더위의 절정입니다. 맞아요. 어찌나 더운지 단순히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한낮에는 일사가 너무 강해서 밖에 나가기가 정말 두렵죠. 맞아요. 내일이 바로 중복인데요, 여러분. 뭐 초복, 중복, 말복에는 입술에 붙어있는 밥알도 무겁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기운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은 지금 TV닥터 인사이드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분비 질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더우니까 시원한 소식으로 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찬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먹으면서도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건강 괜찮나 이런 걱정을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챙길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수제 빙과 소식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드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픈 여름, 마음은 벌써 대천 해수욕장에 가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시원하고 생각만 해도 괜스레 떨리는 그런 곳 어디 없을까요? 맛있는 요리를 위해 저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대전을 가로지르는 갑천을 따라 찾아간 곳은 한 얼음 공장인데요. 신기한 게 문 하나를 통과했을 뿐인데 밖은 여름이고 이 안은 겨울입니다. 차가운 얼음으로 뜨거운 여름을 식혀라.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긴 수제 빙가. 잠시 후를 기대해주세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얼음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야, 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기가 얼음 한번 보세요. 겨울왕국입니다. 자, 앞에 일하시는 분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 이리 와보세요. 오, 추워.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 여기는 한겨울이죠. 네. 지금 어떤 공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얼음을 생산해서 저장하는 공장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저장하는 곳인 거예요? 예. 여기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온도는 한 영하 8도 정도. 아, 한겨울이네요. 예, 그럼요. 바깥 날씨와는 별도로 얼음 저장고는 항상 영하 5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135kg에 달하는 대형 얼음이 하루 20톤씩 팔려나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여름이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겠어요. 예, 여름이 가장 바쁘고요. 지금 생산량이 한 70-80%는 여름에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봄, 가을, 겨울에도 얼음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 봄, 가을, 겨울에도 얼음을 다 생산하고요. 봄, 가을, 철에는 여름을 대비해서 저장을 해놓고요. 겨울에 생산하는 얼음은 이제 축제 같은 조각 얼음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얼음에 쇠 갈고리를 걸어서 나르곤 했는데 요즘은 지게차로 한 번에 실어 나릅니다. 이 얼음 덕분에 고기나 해산물이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운반되는 거죠. 이 더운 여름을 또 잘 보낼 수 있게 얼음을 만든다는 그 보람도 있으시겠어요? 예, 저희는 추운 데서 일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보람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얼음을 통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얼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빙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여름 과일을 이용해 모양도 그레이트, 맛은 슈퍼 그레이트한 빙과를 보여줄 박세나 요리 연구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그리고 또 순간 몸이 얼어버렸네요. 그만큼 먹음직스러운 이렇게 빙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시중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데요. 매일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한두 개 정도는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단맛이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덜 달고 더 건강한 수제 빙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의 이 더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제 빙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과일 아이스바부터 만들어 볼까요? 키위, 복숭아, 딸기 같은 과일을 잘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아이스크림 틀에 자른 과일을 입맛에 따라 넣는데요. 플레인 요거트에 꿀, 시럽, 레몬즙을 넣고 잘 섞은 뒤 아이스크림 틀에 부어 4시간 이상 얼리면 됩니다.
설탕을 줄인 대신에 천연 감미료인 꿀, 그다음에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 또는 쌀로 만든 조청, 그다음에 과일의 당분만으로도 충분히 단맛을 즐길 수 있고 이번엔 빙수 가게에서 봄직한 비주얼 녹차 큐브 팥 경단 라떼입니다. 먼저 녹차 가루를 물에 풀어서 얼린 다음 고명으로 넣을 경단을 만드는데요. 찹쌀가루와 맵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익반죽하는 거죠. 팥 앙금은 한입 크기로 동그란 모양을 만듭니다. 익반죽한 떡에 팥 앙금을 넣고 잘 빚어서 끓는 물에 익힙니다. 잘 익은 경단은 팥 앙금이 보이게 반으로 자릅니다. 녹차 큐브와 함께 접시에 담고 시원한 우유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여름하면 역시 수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엔 시원한 수박 빙수입니다. 씨를 뺀 수박 조각에 레몬즙과 꿀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잘 갈린 수박을 얼음틀에 넣고 4시간 이상 얼려 얼음을 만드는 거죠. 이 수박 얼음을 빙수기에 넣으면 부드러운 얼음이 됩니다. 빙수에 곁들인 젤리도 만들어 볼까요? 오렌지 주스에 꿀과 레몬즙, 젤라틴을 넣고 뜨거운 물에 중탕합니다. 젤라틴을 완전히 녹인 뒤 굳히면 말랑말랑 젤리가 되는데 한입 크기로 잘라 빙수 위에 올리면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빙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무더위를 날려줄 수제 빙과가 총출동했습니다. 드디어 수제 빙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네.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또 제철에 나는 과일들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쉬운 수제 빙과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제철 과일이 만나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바가 되죠.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녹차 얼음과 쫄깃한 팥 경단이 어울려 부드러운 라떼로 재탄생했는데요. 단맛을 덜어내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을 얼려 빙수로 만들면 맛도 모양도 참 좋은데요. 수박 빙수 하나로 여름 디저트가 특별해진답니다. 그냥 먹기 심심했던 과일들 한입 크기로 잘라 화채로 만들면 참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 시원한 빙과들 마셔보겠습니다. 빙가리는 여름날 빼놓을 수 없는 주전부리인데요. 자주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수제 빙가를 만들어 먹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요. 이런 아이스크림이라면 아이들이 먹을 때 그만 먹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먹어, 이것도 먹어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름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화채로 빙수로 만들어 먹으면 맛도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주스까지 먹고 나니 더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수제 빙과를 통해서 더위도 날려버리시고 또 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얼음이 있어 올 여름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 듬뿍 넣은 수제 빙가로 단맛은 줄이고 건강 기술을 올려보면 어떨까요? 여름날의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쓰리고를 부르면 2배를 받아야 하는데 2배를 받기는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고지혈증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대체로는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지혈증이라 그러면 높을 고자에 네. 기름 지자를 쓰고 피혈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혈관 속을 순환하는 혈액 속에 기름기가 올라가 있다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최근에는 이제 의학계에서는 고지혈증이라는 표현도 물론 쓰지만 네. 그 안에 이제 있는 기름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일단 문제가 되는데 네. 기름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가 아하.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기름이 있어도
동맥경 암증을 더 잘 일으키는 종류의 이제 나쁜 기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상하다는 뜻을 써서 네. 이상지혈증이라는 말도 쓰죠. 이상지혈증.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지금 식생활이 서구화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피검사를 해보면 고지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중성지방이 조금 높아서 남의 일은 아닌데 그렇게 보입니다. 예. 결국은 혈관에 결국은 기름이 끼이는 문제가 될 거니까 이게 혈관의 문제가 되겠죠. 아, 그렇죠. 이게 예. 혈관 속을 순환하는 혈액 속에 기름이 많아서 예. 넘쳐나는 기름이 혈관벽에 늘어 붙어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그런 건 아니고 예. 내가 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오늘 혈관이 막혔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건 아니고 예. 10년, 20년, 30년에 예. 걸쳐서 서서히 막혀가고 예. 이 막히는 게 혈관이 돌처럼 변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맥이 경화된다. 네, 네. 경자를 쓰는 게 도라고 딱딱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궁극적으로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병. 예.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인데 증상은 없고 거의 다 합병증이 무서운 병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합병증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역시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예. 혈액 속을 혈액이 순환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기 때문에 예.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장기들, 뭐 중풍, 네. 심근경색증, 네.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죠. 말초 동맥 질환도 있겠고 네.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주가 됩니다. 예. 일단 고지혈증이 있으면 본인의 식생활부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고기를 많이 먹었나 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음식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예, 지난 한 3, 40년 정도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콜레스테롤을 이제 쭉 검사를 해서 예. 추적을 해보면 점점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식생활이 개선되는 거하고 일치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서구화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달걀이나 새우 같은 건 조금 무명을 벗었다라는 뉴스도 보게 되거든요.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최근에 의학계에서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 달걀 같은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네. 하루에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달걀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네. 콜레스테롤이 한 6 정도 오른대요. 예.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달걀 속에는 콜레스테롤 말고도 네. 건강에 좋은 성분이 워낙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6 정도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건 충분히 상쇄가 된다.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예. 동물성 지방입니다. 어. 선생님, 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100이 존재하면 그 중에 30은 음식에서 왔고요. 예. 70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간에서 만든다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동물성 지방 기름 튀기면 막 기름기 있죠. 네네. 그걸 섭취하면 그 자체가 콜레스테롤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게 들어가서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은 굉장히 촉진해요. 아, 부추기는군요. 자꾸 네, 만들려고. 그래서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예. 제일 무섭고요. 예. 커피. 예. 커피가 보면은 그 쇠 필터로 해서 에스프레소를 뽑아가지고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그렇죠. 우유를 타서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죠. 예, 예. 커피 속에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금속 필터를 가지고 만든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들, 네. 그거는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오릅니다. 심지어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처럼 이렇게 설탕이나 우유가 없는 걸 드셔도 오릅니다. 오른다고요? 오릅니다. 그리고 커피 믹스 안에 들어가 있는 프리마 때문에 올라가고요. 예. 그죠? 오늘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커피를 드실 때도 머신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핸드 드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잖아요, 그러면? 머신은 하루 한 잔 정도 드시거든요. 네. 어떻게 안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꾸 콜레스테롤이 막 우리 몸에 있으면 독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30%, 네. 몸 안에서 만드는 게 70이라는 이야기는 예. 사람 몸이 진화를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정말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지요. 봐야 되거든요. 예.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네. 세포벽들은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포함한 스테로이드 재료죠. 호르몬이 전부 다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우리 몸의 세포벽에다 이 콜레스테롤을 공급을 하고 예. 호르몬 원료를 공급해주는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고 쓸데없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침착을 시켜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콜레스테롤이 어느 지단벽을 타고 가느냐, 예. 저밀도 지단벽이냐 고밀도 지단벽이냐 다 콜레스테롤인데 저밀도 지단벽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일으키고. 고밀도 지단벽은 어. 청소하기 때문에 네.
줄이고 예. 이렇게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제 LDL은 낮은 게 좋고 그쵸. HDL은 높은 게 높은 게 좋다. 좋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전문적으로 고지혈증 치료를 하실 때는 어떤 약들을 쓰시지요? 스타틴이라고 하는 계열의 약물들이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 예. 많이 쓰여서 안전성이 검증이 됐는데 음. 지금 뭐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 스타틴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생명 연장의 약물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아스피린처럼. 훨씬 강하죠. 아, 그래요? 네, 아스피린은 그리고 출혈 부작용이 있는데 네네. 스타틴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약물이기 때문에 예. 요즘은 이 약물을 쓰죠. 예,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뭐 음식 조절도 해보고 운동도 다 해봤는데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폐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타고난 체질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얼른 약의 힘을 받으시라고 저도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30, 40대 젊은 층까지 걸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요즘처럼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연령별 질환 발생률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 위주로 섭취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차나 과일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과일을 하나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과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즘 시장 가셔가지고 사시면요. 크게 실패 없이 맛있고 달달한 과일을 살 수가 있는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뭐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지만 더 맛있게 조금 색다르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가 문화 유적지입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죠? 경주죠? 네, 천년의 신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재발견. 아름다운 문화재의 재발견을 위해 찾아온 곳은 경주시 외동읍. 소나무 숲이 우거진 이곳에는 어떤 문화재가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문화재 발견 안수진입니다. 문화재 발견이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김동아 주무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무관님,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요, 왜 돗자리를 안 챙겨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늑한 소나무 숲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국가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주변 사람들이나 경주 사람들은 원성왕릉보다는 괴릉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왜 원성왕릉이라고 안 부르고 괴릉이라고 더 알려져 있을까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성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간을 땅에 묻으려고 하니까 바닥에 물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관과 띄우기 위해서 밧줄에 걸어서 간을 걸어서 그 무덤을 썼다고 해서 걸개자를 써가지고 괴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국가 사적 명칭도 최근에 이제 원성왕릉으로 바뀌었지 예전에는 괴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괴릉이라 부르는 곳, 원성왕릉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경주에 있는 여러 왕들의 무덤 중에서도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 저게 뭔 것 같아요? 뭐 무덤에 있으니까 신라시대 무덤을 지키는 그런 무사 아닌가요? 근데 보니까 동물 같기도 하고요. 네, 잘 보셨어요. 아. 저는 동물인데 네. 무덤을 지키는 십이지 신상이라고 하는 아. 신상이에요. 그 역할은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게 무슨 동물 같아요?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 맞습니다. 정말요? 네. 말상인데요. 말상은 항상 이 남쪽에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말이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쪽에는 지상이 배치가 되고 네. 동쪽에는 토끼상, 그다음에 서쪽에는 닭상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12지 신상은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나는 무덤 양식인데요. 왕릉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세밀하고 역동적인 조각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국시대 본품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돌이요. 대룡원이나 딴 곳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이건 난간석이라고 하는데요. 통일신라 왕릉 무덤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호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난간석이 없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불탑에 있는 난간석을 차용해서 신라시대 왕릉 무덤에 이렇게 배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호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고 조선 왕릉에서도 이러한 무덤 둘레에 난간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비해 좀 더 화려해진 통일신라의 무덤 양식, 김유신 장군묘와 경덕왕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무덤을 지키는 12지 신상과 난간석이 조선시대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원성왕릉을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함. 그것은 바로 원성왕릉의 입구를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사자상과 신라시대 무인과 문인의 모습을 한 석상들입니다. 이 원성왕릉 앞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사자상도 있는 것 같고 인물상도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사자상이라든지 앞에 있는 무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 원성왕릉을 지키기 위한 수호신들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2지 신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저 사자상 같은 경우에는 신라인들이 어떤 돌을 다루는 솜씨를 네. 격렬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다리는 내리고 있고 한쪽 다리는 세워가지고 굉장히 사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고개도 보니까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더욱더 그 생동감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 무덤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모습, 방향으로 틀어서 지키는 모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인물상도 있는데 사실 신라인들 같지가 않아요. 네. 외국인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혹자들은 그래서 저 무인상들을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덩치가 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코가 이렇게 신라인들하고는 다르게 매우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신라 당시에 서역과의 교류, 또 서역인들이 실제로 신라에 와서 생활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혹자들은 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금강역사상이라든지 이런 수호신들하고 닮았다고 해서 불교에서 온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나무 숲속 위치마저도 완벽해 보이는 원성왕릉.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곳곳에 남아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석조물들을 재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경주에는 이런 고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설명과 함께 들으니까 더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왕릉 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괴릉. 여러분들도 쉽게 지나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괴릉에 대해서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숲과 통일신라 시대의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괴릉으로 소풍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 원성왕릉의 재발견이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싹 퍼지는 새콤달콤함의 절정. 새하얀 껍질에 불그스름한 볼터치가 매력적인 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 한 번 맛보면 팬클럽 자처하고 나선다는 마약 같은 과일 복숭아. 청도 복숭아의 무궁무진한 매력 속으로 함께 고고고. 달콤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 향으로 가득 찬 경상북도 청도의 한 복숭아 농장. 하늘이 준 선물 복숭아가 지천인데요. 여기 천국 아닌가요? 와, 경치 정말 좋네요. 이 신선한 공기, 이 달달한 향, 이 새콤달콤한 향. 납니다. 저긴 것 같아요. 아버님!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과일로 전해져 내려오며 신선히 먹는 과일로 유명한 복숭아.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가 여기저기서 유혹하는데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여기 오니까 새콤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가득 나네요. 예, 향이 좋지. 네. 복숭아밭 향이 좋아요. 아니, 지금 이 많은 복숭아 지금 제철이죠? 예, 지금부터 복숭아 따기 시작하면은 뭐 비가 와서 따야 되고 여름에 아무리 뜨거워도 땡볕에서 따야 되고 그래요. 9월 말까지 거의 복숭아를 따야 돼요. 아니, 제 피부의 비결도 복숭아인데 아버님 피부도 만만치가 않으세요. 매일 드시나 봐요. 예, 복숭아 먹은 지가 벌써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피부가 좋을 수밖에. 우리나라 대표 복숭아 고장인 청도. 약 200여 년 전 화양읍 신봉리 홍도 마을에서 번성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대표 복숭아 생산지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청도 복숭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맛있는 복숭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우리 가게에서 사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드려요. 어떤 팁이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그냥 이렇게 두면은 일주일도 가고, 또 박스가 없다면은 그냥 일반 그릇에 용기에 담아두면은 바람이 잘 통하면은 이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냉장고는 오래 두면은 수분이 떨어지면서 맛이 당도가 떨어져요. 복숭아 먹으려다 온종일 복숭아 데이트한 선아 리포터.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복숭아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숭아의 매력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복숭아를 정말 좋아해서 아침부터 이만큼 많이 따왔어요. 고생하셨겠다. 네. 근데 진짜 복숭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좀 더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오늘은 복숭아를 활용해서 여름철 더위도 날리고 영양도 2배로 잡아줄 복숭아를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숭아 우유와 복숭아 비빔 소면을 만들어 볼게요. 데프리카 무더위로 사라진 입맛, 복숭아 비빔 소면으로 다시 되찾아볼까요? 소면을 삶아 찬물에 헹궈 준비한 뒤 매콤 새콤한 맛의 양념장에 깨끗이 씻은 복숭아를 곱게 갈아 만들어준 양념장에 듬뿍 넣어줍니다. 복숭아를 갈아서 넣으면은요, 설탕 대신에 단맛도 내고 복숭아 특유의 그 맛있는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채 썬 복숭아와 오이를 올려 삶아둔 소면 그리고 양념장과 함께 얹어내면 매콤함과 새콤함을 동시에 잡는 매콤 복숭아 소면 완성! 이번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간식 복숭아 우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숭아를 썰어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곱게 갈아줍니다. 그 다음 중약불에 20분 정도 더 끓여준 후 식혀주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유에 복숭아 피레를 넣고 잘 저어주면 끝! 고소함과 달달함의 환상적인 조합, 복숭아 우유 완성! 짜잔! 복숭아로 만든 색다른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현성님, 정말 맛있겠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 맛 모르면 먹지 마오. 끝없이 들어가는 마법의 젓가락질. 무엇을 상상하듯 그 이상의 맛일지니. 이 새콤한 양념과 달콤한 복숭아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여름 되면 입맛 없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 매콤하고 새콤한 국수 먹으면 정말 없던 입맛도 되살아날 것 같은데요. 맛도 으뜸, 향도 으뜸, 색도 으뜸. 신선히 먹는다는 여름철 대표 과일 청도 복숭아. 무더운 여름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청도 복숭아로 올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약속!
복숭아는 뭐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지만 네.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단 실온에 보관해서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론 냉장고 안에 보관해야 되지만 네.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 실온에 보관하셔서 조금 더 달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내용 지금 네.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왜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을 보고 나면 까먹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소식이길래요? 바로 기다리던 네. 그 여행 가는 그 소식. 싱가포르. 네, 맞습니다. 자, 열정 가득한 가족의 싱가포르 여행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말레이시아 반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 그 크기는 부산보다도 작지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전 세계의 모습을 가진 나라입니다. 발 딛는 곳마다 눈길 두는 곳마다 색다른 매력으로 가득한 싱가포르. 전 세계의 새들과 직접 교감도 해보고 야, 잠깐만. 이게 200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중해 자연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도 남겼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먹자. 열정 가족의 싱가포르 여행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내려앉으면 또 다른 모습의 싱가포르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자, 여기서 있자. 자, 누워. 누워도 되는 거야? 누워서 봐, 이쁘잖아. 장했는데. 자, 제가 가깝게 붙어서 눕자. 일단 자리는 잘 잡은 것 같다. Tonight we present Radio Congress and enjoy the show. 싱가포르의 야경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가든 랩소디 쇼. 감상해 보실까요? 신비롭다. 그것도 했잖아. 아니, 신비롭다. 그것도 되지. 그렇지, 신비롭고. 신기하다. 신기하고 그래. 진짜 일단 동화 속 뭐 만화 속 그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바닥에 그냥 그대로 누워서 그런 쇼를 본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경험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 가족의 싱가포르 여행.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이 향한 곳은 아트사이언스 박물관. 예술과 과학이 접목된 신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태야, 여기는 어벤져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 맞지? 헐크하고 그리고 사이언스 배틀맨. 자, 오자 이제. 영화의 주요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근데 너무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잘 만든. 시야 이게 토르는 무슨 신이지? 천둥문. 그렇지, 천둥의 신. 얘는 블랙팬서. 블랙팬서. 블랙팬서 X 했던 거 알죠? 저 보라색은 어디는데? 어디? 이거 이 사람? 타노스. 얘가 대장이야, 대장. 타노스가 대장이야. 나쁘네? 응. 맞아. 캐릭터 한번처럼 딱 정리해봐. 캐릭터 한번처럼. 자. 이거 풀고. 잘했어. 잘했어. 가자. 다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영화 속 캐릭터. 이번엔 누나가 나섰습니다. 동작들이 제법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 재윤은 어쩜 이렇게 춤을 잘 춰요? 그 방과후 다니고 있어요. 네. 심심할 때마다 춰요. 그 지금도 춰. 평평 쉬고. 체험도 좋고 구경도 좋지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맛있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요? 저희가 지금 뭐야? 김정은 트럼프. 오, 김정은 트럼프. 뭘 만들었을까? 저 식당이야? 와. 이야. 엄마. 얘들아 사진부터 찍자. 재희야. 와. 누가? 바꿔서 찍자. 한 명씩. 키가 안 돼, 이래. 강 트럼프. 너 누군지 알고 나오지? 너 누군지 알지?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 찍어줘. 하나, 둘, 셋 해줘. 찍어줘. 뭘 먹을까? 일단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저거. 여기는 치킨, 여기는 소고기, 여기는 이제 생선대가 그 차이네. 치킨. 이곳에선 전통 방식이 아닌 퓨전 나시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해 많은 요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트럼프 김치 나시레막입니다. 나 이제 밥이 나온다. The Trump Kim nasi lemak. So our Trump Kim nasi lemak is not like the normal nasi lemak. This is to represent all the Singapore unique nasi lemak. And then we use the dry aged beef to represent the US, and then the kimchi we use to represent the Korea. So everything we represent it like all the combine all the country like US, Korea, all the other races or the Singapore. So it's just a unique races in the Singapore. All the multi races in Singapore. So have a try. 네, 땡큐. 얘들아, 봐봐. 야,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한국식 비빔밥 같아. 아니, 이거 며칠 만에 먹는 김치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먹다니. 7만에 보내기. 진짜 며칠 만에 먹는 김치. 아니, 근데 맛있다. 아니, 근데 양도 꽤 많네. 완전 맛있는데. 엄마 밥그릇 해줄게.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다. 각기 다른 맛을 내는 재료들이어서 잘 어울릴까 싶기도 한데 우리 가족들 입맛엔 아주 잘 맞는 듯하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우리 싱가포르 사람 아니고라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라도 와서 이렇게 먹어보고 기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맛있다. 먹으면서 이렇게 의미도 있잖아, 이제. 지금 내가 미국을 사랑하잖아,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 밥을 먹으면서 밥에는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어. 대한민국 어디 들어가 있어? 그야. 김치. 응. 김치가 그래, 맞아. 음식이 좀 독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제 이벤트성으로 만든 건데, 아, 정말 맛있게 먹은 게, 나시레막이 제일 기억이 나고, 음식이. 그렇게 전 세계의 맛을 한 번에 느꼈던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배도 채웠겠다. 다시 여행을 시작해야겠죠? 열정 가족이 불이 나게 달려간 이곳 물놀이의 천국 워터파크입니다. 찬호스의 손. 찬호스의 손. 엄마가 많이 줄 거야, 가오리 밥은. 아니, 내가. 엄마. 엄마 봐라, 엄마 손 봐라. 엄마 지금 장난 아니다. 제 손 장난입니다. 알았어, 그러면 네가 장난 아닌 걸로 하여라. 아이고, 저 또 왔다, 선수 왔다. 저 손이 또 왔더라. 새로운 선수 왔다. 이거 먼저 주자.
어디 개일까봐. 미션 가오리에게 먹이를 줘라. 저기 어머님, 가오리 안 무서우세요? 엄청 커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체험을 좀 시켜줘야지 하는 생각은 저 멀리 가버리고 제가 먼저 체험을 해야지 하는 욕심이 또 앞서더라고요. 역시 엄마는 강하다. 워터파크 아니지, 싱가포르 전역을 휘저은 열정가족의 스펙타클한 여행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와, 이보다 더 아이들을 위한 일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이들 워터파크에 가서 수영했죠. 가오리한테 밥 줬죠. 또 영화 속 캐릭터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다 부럽네요. 저도요.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 몸은 있지만 마음은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네, 왜요? 여러분. 네? 왜 괜찮아요? 정신승리죠, 뭐.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열정가족의 싱가포르 여행기 다음 주에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다음 주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나만의 여름나기란 주제로 사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당첨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day she takes a morning bath, she wets her hair, wraps a towel around her as she's heading for the bedroom chair. It's just another day, slipping into stocking.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펜스타라인닷컴에서 부산 오사카 왕복 승선권을, 성원 전문회사 엔누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조리사 자격증 전문학원 음식나라 조리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